월급이 들어오면 고생한 나를 위한 보상이라는 명목 하에 뇌에서는 다량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심리적 회개의 오류에 빠지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비싸게 느껴지던 10만 원이라는 돈이 왠지 월급날만큼은 만 원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상위 10% 부자들과 평범한 직장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바로 돈이 통장에 머무는 시간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들어오는 순간 갈 곳을 미리 정해두지만 평범한 우리는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의 마케팅은 우리가 돈을 남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저축률이 소득의 30%를 넘기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루틴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반드시 나만의 기준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남들을 따라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겠다고 덤비면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선 지난 3개월간의 카드 명세서를 펼쳐보십시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동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매달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저축액이나 월급의 일정 비율을 미리 확정지어야 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은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계획되지 않은 신용카드 결제에서 시작됩니다. 월급이 들어온 직후의 뇌는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며 평소보다 소비에 관대해지는 심리적 회계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오판의 시간이 모여 누군가는 5천만 원의 자산을 만들고 누군가는 여전히 마이너스 통장에 이자를 갚는 격차를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월급날을 보상의 날이라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카드사와 은행이 가져갈 돈을 잠시 보관했다 넘겨주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굴레를 끊기 위해서는 뇌가 소비의 유혹에 굴복하기 전 내가 설계한 목표 수치에 맞춰 돈의 흐름을 강제 점유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갈 돈, 즉시 정산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통장에 남은 금액을 내 자산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지만 부채를 청산하지 않은 상태의 잔액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급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울리면 가장 먼저 이번 달 나갈 돈을 내 손으로 직접 종결지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동이체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카드 앱에 접속해 즉시 결제를 실행하십시오. 지난달의 소비를 이번 달에 내가 가장 먼저 책임지고 상황을 종료시키는 과정입니다. 카드값과 월세, 공과금, 그리고 각종 보험료까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모든 비용을 즉시 정산합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돈을 모두 치우고 나면 비로소 이번 달 내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진짜 내 돈이 얼마인지 드러납니다. 이 현실의 자각이 우리를 가난으로 이끄는 소비 습관을 교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장호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얻는 심리적 압박감은 충동 구매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안정장치가 됩니다. 신용카드 선결제는 단순히 빚을 갚는 행위가 아니라 다음 달에 가용 예산을 확정 짓고 신용도를 관리하는 재무 전략입니다. 나갈 돈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 통장은 가볍지만 단단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을 돈 먼저 빼두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겠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순서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고정 지출을 정산하고 남은 돈 중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나의 미래를 지탱할 안전 자금입니다. 청약 통장이 있다면 청약 통장에 먼저 약속한 금액을 넣으십시오. 흔히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희박한 확률이 내게 찾아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작은 이체는 단순히 저축을 넘어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를 인생의 기회에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작업, 바로 비상금 파킹 통장을 채우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갑작스러운 경조사나 가전제품 수리비 혹은 병원비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런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애써 모은 적금을 깨거나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즉, 파킹 통장에 모아둔 비상금은 내 소중한 투자 원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비상금은 최소 생활비의 3개월치가 모일 때까지 파킹 통장에 기계적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파킹 통장은 언제든 꺼낼 수 있으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비상금을 넣어두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경제적 에어백이 확보되어야만 우리는 불안감 없이 다음 단계인 공격적인 투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내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서 설정한 나의 저축 목표액을 가장 먼저 떼어 놓으십시오. 이미 목적지가 정해진 돈은 소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스템 투자입니다. 앞서 적금으로 원금을 확보했다면 이제 남은 돈 중 투자로 분류한 자금을 절세 계좌와 투자 계좌로 보낼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연금 저축 펀드와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3년이라는 단기 목표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잡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연금 저축은 노후라는 장기 목표에 강력한 복리 효과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종목 분석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날 기계적으로 미국의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수 수량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어서 좋고, 주가가 오르면 내 자산 가치가 높아져서 좋은 것입니다. 지나치게 똑똑하고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시장을 예측하려다 기회를 놓치지만, 평범한 우리는 시스템에 몸을 맡김으로써 복리의 마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종잣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단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매달 월급날 정해진 시간에 지수 ETF를 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성장 과실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시스템은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을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거대한 장치입니다. 월급날 기계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당신은 이미 시장의 승리자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자유의 승인입니다. 앞선 과정들을 거치고 남은 최종적인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이 돈은 이제 소비 전용 계좌로 이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이 돈은 이번 달 안에 전부 써도 된다고 말입니다. 저축과 투자를 먼저 끝냈기 때문에 이 계좌에 남은 돈을 쓸 때는 어떤 죄책감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계획된 자유입니다. 우리가 재테크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조건적인 절제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과도한 아낌은 반드시 폭발적인 보상 소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루틴을 통해 미리 챙길 것을 다 챙겨두면 남은 돈을 쓸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감각을 회복합니다. 월급날의 25분, 루틴은 한 달간의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얼마를 써도 될지 고민하며 카드 명세서를 두려워하던 삶에서 탈피하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남은 30일은 돈 걱정 없는 온전한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통제된 예산 안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은 불안 속에서 마시는 술 한 잔보다 훨씬 더 값진 휴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스템을 마친 뒤의 해방감은 그 어떤 충동 구매보다 강력한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제 소비 계좌에 남은 돈은 당신의 노력에 대한 전리품입니다. 이 돈을 쓸 때는 철저히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십시오. 이미 미래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루틴이 끝난 후 느끼는 이 가벼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달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통제된 소비는 구속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이 15분의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루함이야말로 부자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의지력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스템을 믿으십시오. 매달 월급날마다 이 루틴을 완수할 때마다 우리는 경제적 자립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씩 확실히 다가갑니다.